예,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이렇게 더 드렸어요. 죄송한데요. 네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법무 담당관인가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 말씀은 뭐, 선생님 입장이라면 너무 억울하니까 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어제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네네.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헷갈린 부분이 아, 있었고, 예, 네네. 그리고 오한내 부분하고 배관 작업대 부분은 저로서는 네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네. 뭐 상황에 따라 동간 작업을 선행하라고 했든 다른 작업을 하라고 했든 제 네. 입장에서는 그것은 저는 오한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라는 네네. 것도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이라는 것도 무슨 상황인지도 저는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네. 반복된 얘기가 진행된 거고요. 제가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네네. 제가 어떤 장비상의 문제가 시험 그 과정 중에 전혀 없었는데 뭐 네. 산업인력공단을 제가 모함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한데 아니요, 선생님은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뭐, 선생님께서 평소에 뭐 사용하시던 장비랑 이게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고, 뭐 예, 시험장에 실제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장비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예, 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뭐 이제 뭐 혼자서 사용하면 더 편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선생님 말씀이 뭐 아예 틀렸다 뭐 이런 거는 예, 아닌데, 예, 이게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거는 그 부분은 뭐 이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었던 것 부분인데, 현실적인 그런 뭐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뭐 예, 수험자 1인당 하나씩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수험자분들한테 이제 최고의 환경을 조금 제공해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예. 조금 뭐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예. 좀, 네, 그쵸.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 현실적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제 입장은 네네.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네네. 차후에라도 뭐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거를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네. 오늘 제가 각 방송사에 네. 제보를 했어요. 네네. 근데 기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명확하지도 않고 음, 뭐 네네. 간식거리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제가 제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네. 4월 달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될지 안 될, 방송사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4월 달이 네. 되면 준비해서 네. 뭐 행정소송을 뭐 나홀로 소송이든 뭐든 진행할 예정인데요. 정말 네네. 이렇게까지밖에 갈 수 없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선생님. 네, 저희로서도 예,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이미 다 작년에 시행이 끝난 예, 상황이고, 예, 지금으로서는 뭐 행정 심판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네, 그렇게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소드콘입니다. 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그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시험 행정심판을 2번 제기했다 이런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기각이 나왔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그 동부기술교육원이죠. 동부 이제 기술교육원, 동부기술교육원에서 6개월간 6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시험, 에너지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중에서도 이제 시험이 그 필기 시험이 있고 이제 실기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필기는 이제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실기는
필기는 그 필답 시험 주관식이죠. 필답 시험과 그리고 작업형 시험, 배관 작업 시험이거든요. 작업형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시험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가 합격하면은 이제 2년간 떨어지더라도 2년간 8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실기 시험을 2번을 치렀는데 2번의 실기 시험을 치르면서 그 불공정하고 또 엉망인 그런 실기 시험 실태를 확인하고 2번의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각의 근거로 든 것이 채점관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과거 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점행위에 대해서 어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채점관들의 그 어떤 문제 제기도 없다고 묵살했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가정상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그 어떤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제가 불공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가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부실한 사실 조사를 하였고 또 산인공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한 그 행정심판위에서 빵점짜리 재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기시험은 필답시험과 작업형 시험인 배관 작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채점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크게 할 말이 없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거 재결례에 의해서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채점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나 헌법재판소에서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삼권 분립이 있듯이 뭔가 견제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고이면은 썩는다는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수험생들 사이에서 채점관들하고 그리고 기술교육원 교수들이죠. 교수들이 이제 감독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감독관들, 그러니까 채점관하고 기술교육원 이 감독관들한테 잘 보이면은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썩을 수 있다는 얘기죠. 채점행 자체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장에서 동부기술교육원 교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작업형 시험에서요. 그렇다면은 외부 학원에서 시험 보고 오거나 외부에서 공부하고 시험 본 수험생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기술교육원 그 내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그 기술교육원 교수님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수지만 불공정한 시험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요. 물론 뭐 채점관들의 그 오류나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혹이나 추측일 수 있지만 또 1차 시험 행정심판 제기한 것이 2차 실기시험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점관이 그 당시에 채점관이 나왔을 때 2차 시험 채점관이었거든요. 2차 시험 작업형 시험인데 보다 좀 젊은 채점관이 있었고 나이가 많은 그런 채점관들이 있었어요. 채점관이 채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젊은 채점관은 전체 치수가 2mm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왜 그러시냐 이러는데 나이 많은 다른 채점관들은 이 사람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기 나름의 채점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 작품을 보고 채점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채점관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고 과거에 어떤 재결례나 헌법재판소의 그런 어떤 법원의 어떤 판단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채점관들의 채점 행위조차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식 시험보다 더 불법 절차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작업형 시험 이전에 필답 시험을 봅니다. 필답 시험이죠. 이게 주관식 시험입니다. 이게 주관식 시험인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부기술교 4대 기술교원 중에 하나인 동부기술교원 교육가정시에 교재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필답 시험이. 그리고 그 시험 내용을 뭐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교수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필답 시험 점수는 너그럽게 후하게 줍니다. 생각보다 너그럽게 주는 편입니다. 주관식이고 이런 교재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시험이 그 교육과정시에는 뭐 예상 8절제 예상 문제 이런 걸 나눠줬는데 거기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러한 시험이 이런 엉망인 시험이 과연 능력 중심의 실기 시험이고 능력 평가가 가능한 시험이냐 이거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시험을 봐야지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산인공 측에서는 객관식 그 교재가 있지 않냐 하지만 솔직히 예전에 그 사법시험 본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1차 객관식 시험이 있고 2차 주관식 시험이 있는데 2차 주관식 시험 교재가 없다면은 그 시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산인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필답 시험 문제는 교재조차 없는 시험을 치르고 기술교육원 교수들조차 알 수 없는 문제를 제출하고선 점수를 후하게 줬으니까 후하게 줬습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채점이나 시험이 아닌가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제가 행정심판 제기한 이후 이 시험은 폐지가 됐습니다. 뭐 거기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왜 제가 행정심판 제기하면 이 필답 시험이 없어졌겠습니까? 증거 없애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장비상에 뭐 동간 합감기 그리고 용접기 동력 나사 절삭기 이렇게 이런 장비상의 문제가 있었고 플러스해서 그 오한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장비상이요. 이 오한내는 뭐냐? 그 에너지 관리공사 배관 작품은 강간 조립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동간 조립이 들어가야 완벽한 치수나 완벽한 작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감독관은 오한내를 했습니다. 왜냐? 동력 나사 절삭기에 절반 이상이 잼뱅이고 문제가 있고 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동력 나사 절삭기에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많고 여기 줄이 서 있으니까 다른 작업부터 먼저 있는 분들은 저한테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작업부터 먼저 선행하세요. 동간조립부터 선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다른 작업이라고 했다. 저는 동간조립이라고 오한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작업을 했든 동간조립이라고 했든
그거는 오한이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이 핵심인 게 뭐냐면은 그 동간을 절단합니다. 강간을 절단합니다. 강간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절삭하고 강간을 조립합니다. 이게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동간 조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절삭에 나사 절삭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줄이 서 있으니까 다른 작업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못 하는데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단 이후에 동간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동간 조립이나 동간 치수나 동간 용접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이게 오한내라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어떤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이거를 얼마 그 산인공 연구원조차도 유권 해석을 내달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오한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오한내냐? 대충 그리겠습니다. 강간. 이게 이제 뭐 이게 동간 작업이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요. 그러면은 이 전체 치수가 맞고 이 부분 치수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간과 연결된 동간의 길이 치수도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전체 치수와 이거를 생각해서 이 강간의 이 치수를 생각해서 동간의 이 치수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간 조립이 정확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동간 조립이 나와야 정확한 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고요. 이건 누구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떤 유튜브 강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가능은 할지 몰라도 수험자 입장에서 강간 조립이 완성된 상태에서 늘 동간 조립이 들어갔는데 이 순서가 헷갈리게 보면은 그 시험장 안에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 절삭에 문제가 있다고 동간 작업부터 선행해라 했다. 이 얘기는 시험 떨어져라. 동간 작업부터 먼저 해서 시험 떨어져라. 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오한의 부분을 주장을 계속해서 산인공 지역공무장도 만나 뵙고 또 연구원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수십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한의 부분은 맞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얘기하고 있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기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 사실 부분도 부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장비상의 문제는 배관 작업대입니다. 배관 작업대가 불공정하게 제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자격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시험이요. 그렇다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배관 작업대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 작업형 시험 칠 때는 수험자가 4명만 이 배관 작업대를 둘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관 작업대 하나를 나머지 인원들은 배관 작업대 하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 시험 인원이라는 게 항상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공정의 문제가 있다면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배관 작업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1차 시험에서는 둘이서 하나를 사용했고 2차 시험에서는 배관 작업대 하나 사용했습니다. 근데 2차 시험에서 배관 작업대
혼자서 이 하나를 썼을 때가 훨씬 편리했습니다. 물론 능숙해진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배관 작업 때에는 강간과 동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이 있어야 되죠. 뭐 부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놓고 배관 작업 때 쓰고 필요할 때 쓰면서 이 작업을 할 때랑 아니면 바닥에 공구를 내려놓고 도면도 내려놓고 이 조립을 배관 작업 때에서만 할 때랑 어느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어느 게 불리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문제를 제기했다. 수험생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뭐 동력 나사전석기나 용접기라 이런 거는 시험 장안에만 있기 때문에 뭐 증거를 제출할 수 없어서 저건 억울한 입장이지만 이런 사실조차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분통이 터질 정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웃긴 것은 이렇게 절삭기 앞에서 오한내를 해놓고서는 행정심판 답변서에서는 이 절삭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작업부터 먼저 선행하라고 안내를 했다. 제대로는 안내도 없었고요. 저한테만 그런 감독관이 지나간 말로 한 안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했다고 답변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오한내를 했기 때문에 절삭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한내가 더 치명적인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간 합강기는 딱 한 번을 사용하거든요. 동간 조립할 때 웃긴 게 이 동간 합강기라는 게 것이 시험 볼 때 딱 한 번 동간을 한 번 딱 동간끼리 연결하기 위해서 한 번을 합강하거든요. 근데 기술교육원에서 이 총 모양 합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총 쏘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 동간이 합간이 되는 그 총 모양 합강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거를 동간에 넣고 이렇게 팔운동 하듯이 하는 그런 팔운동 모양의 이런 합강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합강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술교원에서 이거는 뭐 10개가 넘었고요. 이거는 한두 개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뭐 지나가는 말로는 했겠죠.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시험장에서 다른 합강기가 나온다. 이런 합강기가 나온다고. 제가 그 작업장이 아니라 그 강의실에서 한번 시험 이후에 한참 지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못 들었다고 얘기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거고, 이후에는 제가 보충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들은 적은 있다. 그렇지만은 명확하고 반복적인 안내가 없었고 문서로 되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합강기가 나온다는. 연습은 이걸로 주구장창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거는 이거는 사인공 문제가 아니지만 동부기술교원 교수가 고의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사용할 시험 며칠 전에 눈에 보이는 이런 합강기가 있었습니다. 동간 합강기는 안 보였어요. 그날따라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합강기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동부기술교원 교수 중 한 명이 이거 사용하지 말고 저기 보이는 그 총모양 합강기 사용하세요. 저걸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동간 합강기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빛이 된 동간 합강기조차 뭐 방법은 간단했지만 노후화된 동간 합강기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번 합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게 해서 수차례 합간을 해야 합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일부 수험생이 이 동간 합강기에서 합간이 안 됩니다. 합간이 안 됩니다. 감독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이는 합강기를 사용하세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노후화된 동간 합강기를 갖다 놓고서는 사전에 뭐 명확하고 반복적이고 자세한 주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간이 안 돼가지고 망치로 쳤다가 연결은 됐지만 뭐 정확한 치수를 위해서 빼고 자르고 해야 되는데 안 잘라지다 보니까
이 동간이 이런 모양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됐던 겁니다. 끼어진 채로 그냥 제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강한 힘으로 빼는데 안 빼지다 보니까 다른 공구나 이걸 쓰다가 동간이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작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든 건 완성된 작품을 제출했지만 이런 오한네모나 동간이나 또 여러 가지 배관 작업대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혼란을 야기케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작으로 상당 인간관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가정상의 어떤 부당함, 그리고 뭐 산인공과 그리고 동부기술교육과는 엄밀히 뭐 다른 기관이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명확하고 자세한 그런 안내,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뭐 용접기 부실이나 뭐 동력 나사 절삭기의 문제는 뭐 두말하면 잔설인데요. 이상하게 시험장에서 이 동간 나사 절삭기 같은 경우는 연습실은 잼볼트를 풀어서 나사산 조절이 가능했지만 절반 이상이 잼병이었고 사용 가능한 뭐 6대 7개 정도 있는데 사용 가능한 동력 나사기조차 잼볼트를 풀어서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엉망인 얼마나 엉망인 시험이냐 하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력 나사 절삭기는 계속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용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뭐 제 개인적인 뭐 아픔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이게 동력 나사 절삭기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배관의 수평, 배관의 치수를 맞추는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그 누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배관 수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기가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수평과 치수, 누수 이런 것들이 시험 결과에 반영이 안 된다면은 제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엉망인 장비를 갖다 놓고 누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수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치수에 대해서 이거를 주된 채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작품을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작업대조차 불공정한 배관 작업대가 매 시험마다 우리가 진행된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엉망인 장비를 가져놔놓고 또 오한내를 해놓고서는 작업형 시험 채점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산인공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험은 치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치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엉망인 시험입니다. 이런 절차도 없고 이런 엉망인 시험을 치는 그 수험생들이 사회 진출해서 그 위험한 기계라는 보일러를 다루고 있는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과 탑가운데 그 업무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분명 뭐 이 나라의 국민이나 이 나라 국가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치러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행정심판 제기 후에 필답 시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작업형 시험의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인공의 뭘까요? 증거 없애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증거 없애려고 그 시험 제도를 필답 시험도 없애고 시험 유형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 결과를 제가 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엉망인 재결을 했기 때문에 뭐 산인공의 눈치만 보고 또 눈치만 본 재결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산인공은 이 증거 없애기에만 급급하고 6개월간 피눈물 흘리면서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운 저 같은 소시민에게는 어떤 권리 회복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나 공정함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인공이라는 조직 그리고 에너지 갈링이라는 시험의 유지를 위해서 비열한 행태를 보여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비열함과 무능함을 통렬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각 언론사에 마지막에 고충민원을 통해서 산인공 연구원들과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말이 안 돼서 저는 각 언론사에 제보를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게 뭐 큰 관심거리도 아니고 뭐 이게 기사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험 보는 사람이 아주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소송이 남았습니다. 기간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3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고요. 변호사를 쓴다면 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용 때문에 무척 지금 고민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을 본 분들의 다른 분들은 문제 제기를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도 뭐 산인공이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동부기술교원의 인간적인 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죠. 근데 학교 간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 와중에. 근데 이런 시험을 본 분들의 참여가 소홀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간에 저와 같은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싸웠지만 실익을 따져서 어떤 도와주는 자도 없었고 아무 실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와주는 동료도 없었고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것 때문에 행해져 왔던 겁니다. 그 문제를 제공한 사람들은 산인공과 뭐 동부기술교원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들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결례 회복이 안 됐을지라도 하지만 저는 십자가를 지고 이러한 기술 자격시험의 불공정함과 부당함을 밝히고 저희 권리 회복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술 자격시험도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정한지 안 봐도 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